그래. 그 현재 상황부터 우리가 들어볼까? 현재 상황부터 우리 비즈니스 뭐 이런 거 빼고 몇 가지 나도 질문이 있긴 해. 역시 VC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감정적인 이제 고객들한테 인터뷰도 좀 해보고 문제점을 알았어요. 주택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타겟이 30, 40대가 아파트 말고 왜 주택이 필요한지도 생각을 못해요. 거기서 뭐 다른 게 얼마나 있겠어 이제 이런 거고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다고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저랑 얘기하는 VC들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VC들은 뭐를 따지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잘 포장이 돼 있냐, 웹사이트부터 제품이 나와서 얼마만큼 만들었고 고객은 얼마나 확보를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은 풀로 주택만 시작해서 주택으로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솔루션의 장점이 있는데 주택 말고도 사실 딴 데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외장, 리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테리어를 하는데 내역 관리를 하고 자재를 미리 프리팹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피보트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전환해가지고 다시 VC를 좀 만나볼까 올해 하반기에 VC 만나는 건 좀 접어야겠다. 꽤 여러 군데 컨택을 해봤는데 몇몇 군데 네가 컨택을 한 거야? 보냈죠. 아, 네, 보내고 연락하고. 내가 궁금했던 것도 왜 주택이냐였어. 처음에 나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주택에 계속 사는데 네. 보통 사람들은 주택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택이 이렇게 6개가 있으면 합해서 빌라가 올라가고 네. 이게 아파트가 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거의 수순이고 맞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잖아. 네, 맞습니다. 우리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여기에서 근데 이걸 다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지방으로 떨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지방은 신축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못하는 상황. 지방에서 주택 신축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 대부분 다 대수성 같은 거나 인테리어 조금 손봐서 살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도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주택 신축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지.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 솔루션은 나는 한 2-3번 읽어가지고 이해가 완전히 됐어. 경량으로 철골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파사드 형태처럼 가가지고 조립하고 내외장 해가지고 마무리한다. 설비 같은 것도 조인만 하면 되게 연결한다. 이렇게 해서 집이 완성이 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모듈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면 다 획일적으로 디자인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재경이 성격이었으면 분명히 자유도가 엄청 높아서 만들기가 어렵거나 혹은 그 중간에 조인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풀려가지고 오류가 날 수 있으면 있었지 획일적으로 박스로 만들진 않을 거다. 나는 알지만 그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니 뭔가 주택을 짓는 사람은 자기만의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지. 물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날카롭다. 그죠?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난 이게 제일 궁금했어. 그래서 이거를 굳이 주거에 써야 되나? 주택이 있으면 여기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주거가 있고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면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상위 호환 가능할 것 같은데 저게 그냥 형태를 잡는 어떤 수단이라면 이거를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확장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디에서 잘 먹힐 것 같았냐면 빌라 시장에서 되게 잘 먹힐 것 같았어. 빌라 시장은 이거를 부신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싸게 건물을 올려서 빠르게 파는 게 중요하잖아. 여기는 공사 기간이 되게 중요한 데라고. 보통 이제 뭐 PF나 이런 것들 자기 돈 자본금 없이 이자나 이런 것들을 내면서 가니까 공사 기간이 되게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면 이거에 되게 적합할 수도 있겠네. 빌라 시장. 이게 고층까지 될지는 실은 이건 기술적으로 내가 모르는 영역이라서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네. 아파트가. 네. 42층? 저희 목표는 500m였었어요. 500m. 네. 근데 이게 허들이 뭐냐면 11층 이상인데 11층 이상부터 내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그 주요 부위 내화 성능은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 테스트가 안 돼 있는 것 뿐이지 구조적으로는 문제 없다. 가능하다. 네. 쌓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듈러는 다 쌓아요. 박스 쌓고 그 위에 쌓으면 5개 쌓으면 밑에 있는 거는 엄청 받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골조가 따로 도미노 시스템으로 뼈다구가 다 들어가고 그 뼈다구 사이사이를 모듈로 채우는 거다 보니까 이건 그러면 HB는 그냥 빔 구조네. 그렇죠. 철골 구조에 철골 구조에 이 벽면들을 쌓는 거네. 네.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주택의 품질이 우리 일본 가서 에어비앤비 같은 데 잡으면은 진짜 좋은 환경에 단독 다 통으로 쓰고 좀 추워서 그렇지 난방이 이제 간열이 안 돼가지고 나머지는 엄청 좋잖아요. 일본에 가보셨어요? 많이 가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외국에 놀러 가면은 맨날 에어비앤비를 가는데 그런데 가서 있어 보면은 얘네들은 주택이 되게 오래되고 낡고 목 구조가 허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다 정비를 해가지고 그 집집마다의 어떤 히스토리도 있고 장점이 있고 거기에 있었던 경험들이 있고 추억들이 있고 막 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에어비앤비 가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너무 꽂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안전하고 택배도 걱정 없고 애들 키우는 것도 걱정 없고 학원 다니는 버스도 오고 슈퍼마켓도 가깝고 주차하는 것도 문제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가 좋다. 이제 거의 이런 논리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거죠. 자산 가치가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는 거야. 단독주택은 짓는데 예를 들어서 4, 5억을 쓰잖아요. 10년 안에 빵원이 돼.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사는 거야. 이거는 뭐 무조건 얘는 자산인데 부동산은 자산인데 여기에 좋은 게 아무리 있어도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는 투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치가 왜 계속 떨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있어가지고 가격 방어를 하잖아요. 어머니 회에서 누가 싸게 팔려 그러면 뭐 그렇게 팔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런 것도 하고 부동산이랑 이게 같이 짜고 얘기도 해가지고 뭔가 그런 걸 방어를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이 형성도 안 되는 데다가 보증이 안 되니까 이 집에 하자가 없냐 그걸 판단도 못하고 이 집이 얼마만큼 언제 수리를 했냐 어떻게 고쳤냐 앞으로 얼마만큼 더 쓸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쓰질 않으니까 그런 게 안 생긴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저희 MVP를 주택으로 잡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택을 하려고 보니까 야 이거 MVP를 진짜 작게 줄여서 500층짜리 사우디에 들어가는 네온 더 라인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MVP 모델로 단독주택을 생각을 한 건데 그 단독주택조차도 저희가 샘플을 만들기에는 부지가 너무 큰 거죠. 공사비가 어쨌든 아무리 싸게 잡아도 3억 원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투자를 못 받고 있었던 거죠. 이 얘기를 해도 벤처캐피탈의 담당자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형이 얘기한 똑같은 생각인 거야. 시장이 없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은 지금 없어요. 근데 이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다 죽진 않았다. 우리가 경험이 없으면 로망이 생기지 않는데 경험이 있는 세대가 있더라고. 그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그래서 단독주택에 살고 싶냐를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도시의 30대, 40대, 50대, 60대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베이비 붐 세대 사람들이 한 28% 정도가 단독주택 지금이라도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답변이 돼요. 근데 수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도시에 집 있는 이제 50대, 60대 다 합쳐봐야 10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지 못해. 왜 못 가냐? 아파트가 팔리질 않는데. 아파트를 팔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자기 노후 자금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액션 플랜이 나오질 않는 거지. 저 방식을 택하면 대출도 잘 나오고 집 짓는 데도 문제가 없고 내가 이런 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사실 그걸 노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투자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죠. 이걸 샘플을 어느 정도 시스템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런 고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고객은 찾으려면은 저희는 그것까지 이제 가기 위한 좀 개발비가 필요하고 샘플도 만들 돈이 필요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다 조달해서 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못하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엄청 또 요새 부동산이 난리네. 또 가격이 작년보다 지금 더 떨어지기 전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다 내놨대요. 아파트를. 지금 부동산에 걸려 있는 매물 수가 역대 최고래요. 계속 역대 최고였어. 지금 계속 역대 최고. 지금 부동산에 다 매물을 걸어놨어. 근데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죠. 향후 한 3년간은 이제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거다. 일단 떨어질 거다. 예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뚫어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거는 VC도 안 돼. 인터뷰를 해봤는데 진짜
진짜 어떤 대출을 일으켜서 자기가 뭔가 적극적으로 주택을 구해놓고 살아봐야겠다라는 거는 애들 키우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수요도 없어. 그것 때문에 약간 지금은 피벗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샘플을 만들긴 만들 거예요. 풀로는 못 만들어도 한 4분의 1 정도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어제 신용대출 5천만 원도 받았죠. 잘했네. 아직 나오는 게 용하네.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죠. 투자를 받는 게 목표야. 아니지, 투자는 DFF 시스템을 어느 정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이 어느 정도 수준의 개발 속도랑 이걸 계속 이어가야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 안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만들어져야지 사실은 좀 더 확실한 투자나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 컴퓨터 이렇게 생겼어. 대컴퓨터. 주머니 이렇게 나오는 거 진짜 극혐이야. 저도 옛날에 애플 썼었어요. 아니 이 색깔이 너무 싫다. 저 어우 색깔 바뀌는 거 무지개요? 누가 이렇게 개발해서 주면은 우리 쓸 수밖에 없잖아. 나는 우리 집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진짜 팬시하고 국내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할부를 쓸 수 있고 내가 당장 살면서 내가 버는 수준 안에서 한 20년 동안 갚을 수 있다. 집에 단독주택에 마당도 있고 괜찮은 커뮤니티 있는데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아도 훨씬 더 합리적인 금액의 주택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생각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요가.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수요. 나도 있다고 생각해. 나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모여 살면 엄청 포텐셜 있지 않겠어? 응? 엄청 좋지 않겠어요? 오토데스크에 음. 포즈라고 하는 걸로 개발한 거고 이게 인테리어 모델인데 컴포넌트로 다 만들어져 있고 이 컴포넌트에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얘는 복합천장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고 이 컴포넌트는 여기 어떤 양식이고 두께는 얼마고 사이즈는 얼마고 이런 값들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런 거를 개발했었는데 와 근데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벽체일 거 아니야? 네, 요 벽체가 하나 모듈로 만드는 거죠. 제가 왜 저희께 투명하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디지털 트윈 모델하고 이 내역표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역표를 눌러서 들어가면 걔가 이제 어떤 근거로 이게 나왔는지 확인이 다 가능하고 걔가 뭔지 딱 누르면 하이라이트가 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광명리 수영장 프로젝트 끝났어요. 이거는 요 철골을 저희가 공장이 없어요. 철골 제작 공장이. 철 자재는 오고 걔네가 1차 가공을 해요. 그다음에 2차 가공을 하고 화성시에 있는 공장인데 걔네가 가공을 해요. 그리고 걔네는 그냥 포장해서 현장으로 쏴요. 현장에 오면 저희 공사팀이 있어요. 걔네들이 받아가지고 도면 보고 그거 보고 다 공사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구멍 잘못 뚫린 거 하나도 없고. 그게 다 100% 돌아가게끔 이 시스템이 돼 있어. 철골 부분은.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살을 붙이는 거죠. 저희가 지금 기계를 장만을 했는데 그 기계가 그 인테리어용 스터드를 뽑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장재, 지붕재, 하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NC 기반에 다 번호까지 써가지고 제품처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프레임셋 한 덩어리를 조립해서 나가면 걔가 프레임셋이에요. 그 프레임셋까지를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다 조립을 하는 거예요. 요거 철골 요거 다 조립하는데 3일 걸렸어요. 제주도에서 비가 와가지고 이틀이면 다 할 거를 하루 더 했어. 요게 되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주택이라고 치면 주택은 되게 작아요. 한 요만해요. 이거는 수영장, 여기가 수영장이고 여기가 이제 무슨 그 탈의실하고 로비하고 막 이런 거 있는 동이어가지고 이제 이런 건데 주택은 기둥 뭐 요거밖에 안 들어가니까 훨씬 작죠. 그럼 하루 만에 철골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강점을 잘 살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내역까지 다 붙여갖고 자재비, 노후비, 관리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세팅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금융을 찾아가서 이게 지어지기도 전에 이거에 대한 금융을 얼마만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계획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뭐 건축 자재가 100% 100년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실리콘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 되면 경화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페인트 같은 경우도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은 10년 정도 되면 이게 변성이 일어나서 크랙이 가거나 경화가 되거든요.
암만 좋은 방수 자재도 뭐 20년 가는 게 없어요. 10년 정도면 교체나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얼마만큼 보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그 정보를 어떻게 그러면 다 알 수 있냐? 설계도서도 디지털 트윈에 남아있고 물량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남아있고 교체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그때 그 시점에 얼마만큼 가격이 바뀌었는지를 계산해서 그 부분만 비용을 부담하고 교체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주택을 훨씬 안정적으로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다. 자산 가치를 인증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핵심 아이템이었던 거죠. 이게 우리 지금 시스템이에요. 모듈러 개념이에요. 지금 이 벽체는 이제 경량 콘크리트 판넬이라고 이제 중국 공장이랑 MOU를 맺어놨어요. 이제 걔네가 우리가 주문한 대로 이제 찍어주기로 했고. 와, 근데 이거 되게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 특히나 집은 현장에서 만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치수가 되어야 조립을 했을 때도 정치수가 많고 모듈이 작게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실은 중간중간에 틈 같은 게 생길 확률이 높아지잖아. 네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안정성에 대한 뭔가 불안함이 남아있네. 이 모듈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공사하는 거 대비. 그러니까 현장에서 공사한다기보다는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 대비. 아니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것 대비.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유들이 있게 계속 뭘 하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원래 여기가 2m인데 이제 뭐 재료들마다 또 수축 팽창도 있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 2m 1이 됐어. 그렇게 될 수 있잖아. 조립을 일자로 수직으로 쫙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밑에서 0.1도 틀어지면 끝에는 안 맞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다 맞추면서 가면야 괜찮은데 안 맞는 거나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뭐 맥브라이 시키든 해가지고 맞추면서 어쨌든 올라가는데 건물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완벽한 상태에서 나간다고 해도 조립 과정에서 틀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똑바로 세웠다고 해서 똑바른 게 아니거든. 그치. 나무도 휘고 철도 휘고 다 휘어요. 그러니까. 걔를 맞춰갈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그걸 맞춰갈 수 있냐? 부자재를 넣어놓고 걔를 조립을 할 수 있게끔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빠르로 밀던데 뭐 아까 영상 보니까 장비 넣을 때. 우리? 아 이런 방식을 파사드나 커튼을 이런 데서 써요. 내가 계속 써왔어. 근데 이게 다른 데 쓰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걸 저희는 이제 설계할 때부터 이제 모든 부분에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조정할 수 있는 거, 맞춰 먹을 수 있는 거를 다 넣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모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제품화 해가지고. 잘 들었고 일단은 이거부터 난관을 해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외장 좋은 것 같아. 네네. 외장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너희 IR 자료에 보면 소규모 주택 그런 뭐 저 뭐야 농막이나 이런 거 네. 농막도 시장이 있거든 분명히. 네네. 그래서 요런 부분으로 작게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한다. 농막 시장 단가 보면 한 개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 돼요. 그 밑에 기초 별도 하고. 네. 이거에 만약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냐는 거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거는 수요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농막 정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 농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연결하는 사람들이거든.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개발을 연결. 개발하기 전에 농막을 먼저 짓고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주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네네. 농막이 나중에 주택의 일부가 되는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냐. 이거는 농막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농막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지금 농막으로 쓰시고 이거 나중에 한쪽 부분 뜯어가지고 집에다 붙일 수 있다. 네. 이거를 뭐 전실로 쓰든 뭘 하든 별도의 룸으로 쓸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사람들에겐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풀면 농막은 오케이를 할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농막 시장부터 시작한다. 세컨하우스라든지 뭐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모듈하우스는 되게 분명하잖아. 박스 하나, 두 개, 세 개라고 하면 컨테이너 하우스 같이 하나가 되면 뭐 방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면 그 세 개가 되면 그 다음에 거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되게 심플한 개념인데 네. 이거는 다 해체되어 있으니까 되게 머릿속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 사람들이 건축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었는지가 명확한 거야.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네.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음.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빔으로 구조를 짜고 벽체를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서 끼는 겁니다. 근데 이 벽체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건축의 순서는 땅을 다지고 그 기둥을 세우고 네. 여기에 벽체를 채우면 완성이다. 그렇죠. 이게 세 가지. 네. 이게 뭐 마감이나 이런 거 붓는 거 이거 별로. 심플하게 정리하는 거네. 심플하게 정리하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빔으로 한다. 빔으로 하는 거는 공기가 짧아지고 안정성을 확보한다. 네. 이거 너무 좋지? 네. 그 다음에 이 벽체는 우리가 벽체 얘를 샘플을 한 두세 개 정도를 잡는 거야. 마감재 같은 거 말하는. 마감재뿐만 아니라 아, 예를 내부까지? 들어서 단열 내부까지 시스템까지? 단열 시스템까지 여기 A부터 뭐 D까지 있다. 네 가지 네. 타입이야. 그러면 A 타입의 벽의 특징, B 타입의 벽의 특징, C 타입의 벽의 특징, D 타입의 벽의 특징. 여기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맞아요. 초이스하면 그러면 이 벽체가 된다. 여기에 구조가 어떻게 풀리고 이런 거는 기술적인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부분이라 해주는 거지. 니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건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아. 궁금하지도 않지. 궁금하지도 않아. 형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독일의 그 목조주택 시스템을 누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복잡해. 너무 복잡해? 왜냐면 필요 없어? 우리나라에서 왜 잘 안 되는 줄 알아? 골라야 되니까. 골라야 되니까. 피곤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르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 우리나라 사람은 똑같은 거를 사는 거에 익숙해. 왜냐면 그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든. 그래서 빵 종류 고르고 야채에서 뭐 뺄지 햄 종류 고르고 소스 종류 고르는 게 이 사람들은 너무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야. 거야. 스트레스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한참 안 되다가 언제 한번 터졌냐면 쇼미더머니를 할 때 박재범이 먹은 어떤 메뉴. 아, 그것도 박재범 샌드위치. 박재범 샌드위치. 이런 식으로 아예 풀셋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줘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밖에 못 골라. 저도 그래요. 귀찮거든. 귀찮거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면 애들 알지? 네. 처음 나왔을 때 나 이 새끼들 천재라고 생각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 인테리어 시장에서 아파트. 아파트에서 어차피 사람들은 내장재가 뭔지, 뭐 9mm 문선이 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거기에서 타입이 일반, 프리미엄, 뭐 한 세 가지인가 그 당시에 있었어. 세 가지 중에 고르면 단가가 나와. 심플하잖아. 걔네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 놨더라고. 데이터베이스는 지네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야. 그냥 보여주긴 하지. 그 보여주는 건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이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 이거 일일이 파는 사람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100명에 1명 있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심플하게 하려면 이 정도까지 단순화가 되어야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 모듈을 직접 만들 필요 없어. 80평짜리에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어. 형태도 한 3개 중에 하나 정하라 그래. 플렉서블하게 그 변경은 가능해. 근데 한 3개야, 모듈이. 여기에서 컨셉이 또 애드돼. 그럼 27가지 옵션이 나온다. 27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은 클릭 2번으로 선택이 되지. 그럼 바로 단가 나오잖아.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딱 그냥 타입 맞아. 딱 고르면 그치? 문의 맞아. 그냥.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 여기에 강조해야 될 것들은 우리는 철골 구조다. 이거는 되게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점. 왜냐면 이 사람들은 건축을 염두하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건축을 뭘로 해야 되는지. 야, 경량 목부지로 하는 게 제일 싸대. 근데 그거는 나무라서 좀 오래 안 가. 오래 안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시끄럽고 층간소음도 좀 심하고 경량 목구조는 좀 그래. 그러면 콘크리트. 야, 콘크리트는 거기서 안 좋은 것도 나오고 요새 많이 나오죠. 막 안 좋은 것도 나오고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죠. 철골 구조를 하고 싶어. 철골 구조 비싸. 이렇게 생각하거든.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조 중에 가장 좋은 구조가 철골 구조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단가는 제일 좀 튼튼한- 비싼 편이죠. 제일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제일 튼튼하다. 좋다. 괜찮네. 역시 아이디어 뱅크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빠르다. 그리고 요거를 말로 설명하면 소용없어. 그치. 그래서 저는 저 3D로 다 만들어가지고 음, 동영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좋지.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잘 하면 될 것 같다. 시드 투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 시드 충분히 가능하지. 대부분 시드 투자 해주는 데는 저거더라고. 팁스 운영사더라고요. 뭐 그렇지. 저희는 기술 개발 범위가 많아서 음. 팁스 3억 받아도 다 기술 개발 비로 쓸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넥스트 마일스톤까지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에 대한 정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게 그 소규모 주택이나 외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실은 시장 자체가 작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투자신의 관점에서만 보면, 투자신의 관점은 실은 제조업이나 이런 데들은 투자를 잘 안 해. 너무 작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규모는 엄청 큰데, 투자는 엄청 큰데, 이 퍼가 높지 않아. 이 배수가 높지 않아서 투자를 잘 안 해. 왜냐면 제조업은 후속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때부터 발을 잘 안 담고, 제조업.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를 제조업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해. 어떻게 하면 이걸 확장시킬 수 있냐. 그치. 외주지 그냥. 외주할 수 있는 데 많다. 네. 외주할 수 있는 거 많다. 확장 얼마든지 가능하다. 확장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 시스템만 잘 갖춰지면, IT 솔루션만 잘 갖춰지면 IT 솔루션. 너희는 IT 솔루션을 만드는 거고, 직접적으로 개발하지 않을 거고, 이것들을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협력 회사들이 있고, 이 협력 회사들이 직접 생산해서 우리는 이걸 조립합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시장이 확장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자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거다. 이렇게 흘러가면 초기 투자 많이 없이 진행하다가 시장 확보하고 시장 확인하면 그때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간다. 아, 이때 내가 돈을 쏟아부으면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머릿속에 가이드가 나오지. 우리가 이걸 테스트하고 하는 것들은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직접으로 가고, 그 이후에는 외주를 돌리고, 외주를 돌릴 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인원들이 별도로 선발이 돼서 이 인원들이 교육하는 인원으로 나가서 교육을 해가지고 균일할 때 시스템을 맞추고, 이게 훨씬 흐름이 좋죠. 운영 전략은 굳이 투자 받을 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밸류에이션도 지금 당장은 이야기할 필요 없어. 밸류에이션도? 왜냐면 지금 다 물어보던데? 그러니까 얼마 정도 생각하냐 정도를 물어보는 거지. 어느 정도에 얼마 정도 원하세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문서에 명문화 시킬 필요 없다.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 제조업으로 포지션하면 별로 좋지 않다. 제조업은 이 사람들도 제조업 투자 잘 안 하는 게 들어가는 돈 대비 투자금 회수하는 방법. 왜냐면 다 장비로 빨려 들어가잖아. 회수를 할 수가 없어, 투자금. 저희는 스마트 제조 IT 플랫폼이네, 솔루션. 한 개만 하자, 한 개만. 그래서 스마트 제조는 있어야 되잖아. 어? 없어도 되나? 스마트 제조?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계속 머릿속에 제조업의 머리가 계속 있어서 그래. 나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정리만 좀 되면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큰 흐름 자체가 좋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플로우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한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는 게 네. 훨씬 쉽거든. 나는 여기 그 자료에서 제일 와닿았던 건 그거였어. 제조업은 생산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가 된다.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근데 건축은 아직도 고만고만하다. 한 5% 늘었다. 이유가 뭘까? 너무 다 현장 중심, 인력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 이걸 자동화 설비로 맞추겠다. 이게 나는 이 사업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게 우리 또 딥웹 플랫폼이고. 이거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생산 효율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곧 자금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바로 따라 붙어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공사 단가와 우리 D랩에서 했을 때의 공사 단가 두 가지가 바로 비교해서 나오면, 근데 인건비의 효율이 얘네가 예를 들어서 얘네는 100이야. 자재값하고 1대1이야. 1대1이야. 근데 우리는 9대1이야.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벌어지는 거야. 단가 차이가. 아니면 그게 우리 마진으로 돌아오든지. 이게 되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사를 할 때 인건비, 노무비, 경비 이거에 대한 비율이 있을 거고,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비율이 있을 건데, 이것만 딱 놓고 봐도 우리가 이 인건비 비율이 적잖아 되게? 그러면 이거를 숫자를 보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적네. 이거는 인건비는 계속 오른다고 가정을 하거든, 머릿속에. 언젠가 우리도 2만 원을 찍는다. 언제까지 외국인은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뒤로 갈수록 이렇게 격차가 커질 거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예견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뒤에 바로 따라 붙으면, 효율이 좋아지면 그거에 대한 베네핏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앞에 효율만 나오고 바로 딴 얘기 하더라고. 네.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쭉쭉쭉 붙어 나가면, 그러면 이게 흐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자료는 일단은 흐름이 없는 게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스토리 라인을 잡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좋은 자료들을 갖다 붙이면 된다. 이거는 다 읽고 나서
심지어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이해가 된다. 맞습니다. 그치. 네. 네가 설명하는 순서를 아마 쭉 쓴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면 아무도 이해 못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구경? 별로 없는데. 팀장님은? 우리도 이런 거 지금 공구 걸고 이런 거 다 공장에 세팅해야 되는데 요건 무슨 보드라고 그래요? 이거는 HPL이라고. HPL. 요즘 뭐 많이 쓰더라. 저희 5단이라는 회사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되어 있죠. 저희는 짜맞춤 라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짜맞춤이죠. 네.